오늘은 하노이 여행 중 하롱베이 크루즈 투어를 즐기려 새벽 5시 반에 기상하여 부랴부랴 준비해봅니다. 룸은 깨끗이 청소를 부탁드리며 조식을 먹으러 가봅니다. 호안기엠 근처로 가성비 정말 인정하는 숙소입니다. 무엇이든 오플러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햄 종류부터 샐러드와 소스들, 개인적으로 살라미는 입에 안 맞아 패스. 브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빵들과 잼 그리고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계란 볶음밥과 볶음국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세지와 베이컨, 우리나라 연잎의 찐밥 같은데 호불호가 상당히 강하며 찐 옥수수는 한국의 맛과 비슷하며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조식 장소가 넓지는 않지만 다양한 메뉴와 과일도 매일 변경되어 든든히 먹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춰 조식을 즐기기는 도중 직원분께서 계란 메뉴와 쌀국수를 주문을 권유하십니다.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는 연잎의 찐 메뉴는 불어였고, 볶음국수는 적당한 간과 꼬들한 식감이 좋았으며 볶음밥은 없어서 안 될 메뉴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하롱베이를 크루즈 투어는 하루 코스이기에 조식 든든히 드시고 출발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다양한 야채를 섞어 만든 즉석에서 만든 에그 오믈렛. 솔직히 평상시에는 잘 먹지 않는 에그 오믈렛. 아드님을 위해 주문했는데 제 입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베트남 왔는데 1일 1쌀국수 실천해보고자 한 1인 영롱한 아롱사태 얇게 슬라이스 올라가 맛스러워 보이는 신선한 열대과일과 한국인 입맛에 맞는 메뉴들까지. 쌀국수는 사랑입니다. 원래 쌀국수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화에 좋은 얇은 면에 맑은 육수로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드님도 든든하게 조식을 먹고 크루즈 투어 시작해봅니다. 날씨가 좋기를 바랬지만 우기 시즌인 9월달이니 폭우같이 쏟아지지 않은 비에 감사하며 시작해봅니다. 친절하게 우산 대여 서비스도 있어서 대만족. 하롱베이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7인승 리무진이 도착하고 개인 자리에는 친절하게 생명수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단독이 아니지만 7인 이내로 편히 투어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인 날씨. 비상용으로 비옷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무진 2시간가량 이동 후 휴게소에 정차하는데 우리나라 휴게소와 유사하며 화장실 넓고 깨끗합니다. 같은 리무진을 탑승했지만 다른 크루즈를 예약한 팀을 위해 우선 하차 후 다음 크루즈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는 않았었고 크루즈 투어가 과연 가능할까 걱정하면서 투어 차량을 통해 이동해봅니다. 여차여차 도착해서 크루즈 투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가 좋아져서 이곳저곳 구경하는 중입니다. 단순 선착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규모에 한번 놀랐고 아이리스 크루즈는 팔찌를 주어 관광객을 구분짓는 듯해 보였어요. 선착장 내 커피숍도 있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 팀원분들과 같이 이동해봅니다. 버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만석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들뜬 마음에 비가 와도 이제는 기분이가 신나네요. 당일 아이리스 크루즈 인원이 30명 이하여서 뷔페식이 아닌 코스 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손님 쿠키가 올려져 있는데 태극기 보자마자 쿡봉이 차오른 자. 대표 매니저님과 가이드 크리스가 일정을 설명해주시고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투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십니다. 웰컴 드링크 마시다 보면 천천히 출발하는 크루즈. 한켠에 있는 코스 메뉴 페이퍼도 있어 좋았어요. 하롱베이 크루즈 투어는 크루즈가 너무 다양하기에 어떤 크루즈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아볼 당시 단언컨대 1위인 앰버서더 크루즈.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 단계 다운했어요. 2층 야외에는 선베드도 있었지만 비가 와서 블로그에서도 과연 누가 이용할까? 고민하는 스파. 2층 후문을 지나면 위치해 있는데 물이 차가웠습니다. 비가 와도 3층은 올라가 봐야겠죠? 라이브 선셋 파티를 위한 장소인데 비로 인해서 취소되겠죠? 비 와도 하면 안 될까요? 승솥 동굴 투어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직원분들께서 코스 요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비가 와서 오히려 더욱 운치 있는 모습. 페이퍼 메뉴가 있는데도 절대 읽진 않죠. 그냥 먹으면 되지 않은 마인드로 받은 첫 메뉴인 스프링롤. 최애인 데코 당근의 진심인 아드님. 장식인데 당글러버 아드님. 오케이. 코스 요리에만 준비되는 생선회 메뉴. 연어, 참치, 그리고 알 가득 품은 등푸른 생선까지 다양합니다. 부드러운 스프링롤이지만 아이에게는 권유하지 않을게요. 부드러운 참치 한 점 들어 소스에 찍어 와사비 찍어 드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처음 보는 생선 알 가득한 회는 정말 신기했고
아래 톡톡 터지는 씹히는 맛이 가득해 식감이 좋았습니다. 나는 안 먹을란다. 음료는 주문해서 드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전복 계란 수프부터 시작해서 스프링롤, 다양한 향채소와 회까지 한상 가득 나옵니다. 비온 날씨에 따뜻한 전복 수프 정말 최고였어요. 수프는 정말 뜨거우니 후후 불어서 드시길 권합니다. 신선한 회부터 스프링롤 그리고 전복 계란 수프. 어떤 음식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금 퍼진 면이 다소 아쉬웠지만 피쉬 소스에 찍고 다양한 야채들 곁들여 향채소와 같이 먹으면 베트남 여행 온 게 실감납니다. 생선 튀김 종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선찜이네요. 추가로 주문한 망고 슬러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먹는 회는 한 번에 3점씩. 진입 장벽 높은 비주얼. 이곳까지 온 김에 자신있게 도전해봅니다. 생각 외로 비린맛이 없었고 고소하며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라이스페이퍼에 생선찜과 향채소 가득 넣어 피쉬 소스 찍어 먹으면 여기가 베트남입니다. 소고기 야채와 같이 볶아 간을 한 메뉴는 간은 적당했으나 다소 고기가 질겼습니다. 오동통하고 정말 부드러워 씹는 식감 좋은 오징어 최고였어요. 세숫대야만큼 큰 접시에 담겨 나온 감자국과 밥. 고소향이 느껴지나 깔끔해 해장되는 맛이었습니다. 오양장육 스타일의 돼지고기찜이 나오는데 간이 강할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지만 돼지갈비찜입니다. 과일 나왔으니 이젠 정말 마지막이겠죠? 이 많은 음식 다 못 먹고 절반 이상 남겨서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크루즈들도 승소동굴을 여행하기 위해 정박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 이상 달려 도착한 승소동굴은 상당히 높았으며 면적이 12,000제곱미터가 넘는 석회암 동굴로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욱 웅장해집니다. 약 50분가량 투어 이후 가이드와 만날 장소를 이야기 후에 출발해봅니다. 시간 제한이 주어지고 미션을 달성하러 보고 우비 입고 시작부터 난코스 시작으로 쉽지 않습니다. 중간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런 피가 보인다고. 중간 음료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니 안 챙겨 오셔도 걱정 노노. 국내 동굴도 상당히 많이 다녀보긴 했으나 스케일에 압도당하는 규모의 승소동굴입니다. 사진으로 보니 더욱 웅장함이 느껴지시죠? 동굴 투어의 최대 단점인 폐쇄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어렵습니다. 계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폐쇄 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크루즈 내에서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용이 지나갔다는 전설의 힘을 보태는 용의 비늘 모양. 승소동굴 투어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르므로 꼭 투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만 투어를 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파이는 전혀 잡히지 않는 동굴 내부이며 베트남 여행은 크록스 하나로 끝장 봐야 되는 성격에 국내에서 폭풍 검색을 해왔었고 크록스로 투어하는 중입니다. 당일 비가 오고 계단이 많아 미끄럽기까지 하니 본인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끄러운 구간이 진짜 있습니다. 국내 동굴은 시원한데 이곳은 상당히 습하고 덥습니다. 제주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굴 투어. 개인적으로 폐쇄 공포증이 조금 있어 쉽진 않았지만 개방감이 상당해 무리 없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흡사 미션 임파서블의 동굴 보석을 찾는 느낌으로 흥미진진한 승소동굴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약 4-50분가량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면 해방되는 것 마냥 밝은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데 이런 모습 보고 반해서 마냥 시간 보내는 중. 중간 포토 촬영은 개인적으로 거르는 중. 이 풍경을 보고자 30만원 태운 본인 칭찬에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실제로 보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르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와중에 이쁨, 눈정화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되어 아이리스 크루즈가 선착장에 도착하였고 에스코트 하에 크루즈에 다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습하고 고생한 이를 위해 시원한 물티슈 센스 만점.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는데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하자 하늘에서 용과 그 가족들이 내려와 보석과 구슬들을 내뿜었는데 그것들이 바위가 되어 한록만의 섬들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신비로웠습니다. 다음 코스로 항로원인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섬에 뱀보보트 또는 카약을 타고 짧은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속의 장가게를 연상시키는 듯한 풍경이네요. 2인용 카약과 뱀보보트를 크루즈에서 미리 선택하는데 비도 오는 날씨에 아드님이 무서워할 것 같아 편히 뱀보보트를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섬답게 원숭이를 볼 수 있었는데 아기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아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뱃사공 한 명으로 뱀보보트가 움직이는 게 신기한 본인. 낮은 천장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 터널을 지나
호수같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던 자연 경관만으로도 감탄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날씨 따윈 상관없는 뱀보보트 조정하시는 조정사분, 안전한 투어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크루즈에서 제공한 일회용 비옷을 입고 투어를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동굴 진화 전후에는 폭포수를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다음 일정을 기약해봅니다. 다음 티톱섬을 위해 체력을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깔끔함을 추구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조금 내려놓으세요. 15분간의 이동으로 티톱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는 모습이 조금 특이한 게 삼각형 모양의 섬. 티톱섬은 우주비행에 성공한 쿠소련의 영웅인 우주비행사 게르만 세르게이 티톱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 베트남과 쿠소련의 우호 차원에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동상을 지나 걸어가면 작은 매점도 있습니다. 티톱섬에서는 실제로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티톱섬 정상 vs 해변 vs 크루즈 휴식.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풍경을 보고 싶다. 티톱섬 정상. 두 번째, 유일한 모래사장 티톱섬 해변을 즐기고 싶다. 티톱섬 해변. 세 번째, 나는 피곤하다. 크루즈 휴식. 비가 오지만 해변에서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취향에 맞게 여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일 투어답게 40분가량 투어 시간이 주어지고 부랴부랴 움직여야 개인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다. 티톱 안녕? 지극히 주관적으로 티톱섬이 메인이었기에 날씨 상관없이 무조건 지르고 봅니다. 솔직히 지도 볼 필요 없이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여유있게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니 저희도 여유를 즐겼어야 했나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화장실과 상가는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고생을 하면서 왜 올라가느냐? 마치 성산일 출봉 마냥 가파른 계단을 쉼없이 올라갔고 니마 그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비행시간 4시간 넘게 타고 베트남까지 왔는데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이러한 뷰를 볼 수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게 함정. 신기하게도 정상의 매점이 20분가량 걸어서 티톱섬 전망대까지 올라갔었고 티톱섬 전망대에서의 뷰는 웅장함이 가득했습니다.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그림 같은 풍경에 하롱베이 투어를 필수 일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워낙에 계단이 많다 보니 아이는 아드님 뿐이었고 승강장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타협이 되었습니다. 원래 친소주. 여기서 만나니 더욱 반갑네요. 약 40분간 투어이지만 다수 투어에 맞게 코리안 타임이 주어지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경우 3층에서 진행될 루프탑 공연, 비가 오는 관계로 2층 실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피아워. 맥주와 칵테일 구분 없이 2+1으로 주문 가능해으며 메인 스테이지에 준비한 핑거푸드에서부터 열대과일까지 준비되어 행복감 가득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시원한 맥주가 생각났었는데 하롱사파이어 맥주 정말 청량감이 좋았습니다. 센스 있는 직원분께서 얼음컵까지 주시는데 이 한 잔에 오늘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위기 있는 노래로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었고 다들 기분 좋게 한잔하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자 메인 스테이지에 나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흡사 중국 무술을 보는 듯한 야외가 아니어도 충분히 흥은 올라왔고 맥주도 술술 들어갑니다. 흥이 많으신 캐나다에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노을을 정말 멋지게 즐기시는 모습에 존경스러웠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고 있을 즈음 급기야 할아버지 주도하에 칙칙폭폭 기차 행렬이 이루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따라가는 중입니다. 아드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즐기는 중이에요. 와, 이분들은 댄서이신 걸까요? 베트남 국적 노래인 것 같은데 동작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엔 당랑권이다. 이러한 흥이 많은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극아이인 저희에게는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랑권 카피당함. 저희 아드님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기회 만들어서 캐나다 꼭 놀러오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즐거웠습니다. 아드님도 자리에 앉아서도 흥이 가라앉지 않나 봅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욱 신나하네요. 베트남 서커스 온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투어를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크루즈에서 내려 리무진 탑승하여 하노이로 이동해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하노이 고스트로 투어를 예약했는데 도착 장소를 숙소에서 권한 응원 식당으로 변경해 이동합니다. 리무진에는 충전까지 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하롱베이 1일 투어 걱정도 많았고 기대도 많았는데
하노이 고스트로 예약하여 편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